현대미술이었어? 피카소. 나도 천만 원 배웠다. 이거. 이거. 저 10억에 살게요. 아니, 피카소 쓴 거예요. 피카소 쓴 거라고, 피카소. 저 사인 뭐예요? 사인. 선생님 사인? 네.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진짜요? 네, 이거요. 선생님 사인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사인은 한획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응? 사인은 한획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한글 그리고요. 아니, 한 획 아니고 여러 획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뭐 그림, 이렇게 그림상, 막 그림 그린 사람도 있잖아. 사인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럼 선생님 친구는 사인 중에 이것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요. 근데 이것만 쓰면 이상한데, 다른 걸 갖다 껴놓고, 이걸 이제 끼면 잘 모르는 거지. 그대다가 이거 할 거야. 그 나한테 조용히 술 먹고 나서 나한테 조용히 얘기했었어요. 야, 사실 나 사인에다가 이거 쓴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딴 거 막 쓰고, 처음에 이렇게 막 쓸 때는 모르다가 끝에 이렇게 붙이면 애들 사람들이 잘 모른대. 자기는 근데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왜 너 변태야? 왜 그래?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장난삼아 쓴 건데, 어느 때부터 손에 익어서, 이걸 안 쓰면 이제 손이 안 익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장난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해놓고도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자기 들어간다고 진짜 하더라고. 사인 그거예요? 아니, 막 쓰다가, 막 끝에 이제 막 쓰다가 끝에 이걸 쓴대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사인 진짜요? 내 거는 이거라니까? 진짜요? 지렁이 아니고. 모양이 계속 원래 좀 전에, 원래는 좀 자세히 쓰면, 나도 이렇게 자세히 잘 안 써봐서,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바뀌어. 느낌이 이런 거죠.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쓸 때마다 다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무슨 계약 같은 거 하거나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사인 똑같이 해야 될 때 있거든? 근데 그때 굉장히 곤란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사인이 참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쓰니까 저만 안 찍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실제 다른 사람한테 들었었어요. 그 계약하는데, 아까랑 다르세요. 그래서 아까 그거 줘보세요. 그래서 좀 따라 썼어요.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자, 호 AB가 여기죠. 호 BC는 여기입니다. 호 CA는 여기예요. 근데 각각 얘네들의 비율이 다른 거죠. 이건 길이가 아니고 비율인 거죠. 3대, 4대, 5의 비율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뭘 배웠었냐면 중심각에 정비례하는 거 뭐 있었나요? 중심각에 정비례하는 것들. 부채꼴의 넓이, 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러니까 이 셋은 정비례하죠.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중심각. 얘네 셋은 서로 정비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럼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라는 얘기는 그 호를 끼고 있는 이 중심각 크기도 3대, 4대, 5로 정비례한다는 것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의 비율을 구하는 거냐면 5의 비율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각의 크기는 전체 각의 몇 분의 몇이에요? 전체 각의 몇 분의 몇이죠?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5. 맞습니까? 그럼 그 전체 각 크기는 몇 도예요? 360도.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러면 360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약분하면 30 곱하면 150도 이렇게 적용해요. 네. 이런 용어들도 그냥 함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동생이 형, 누나 원주율이 뭐야? 그런데 꺼져! 이러면 안 되잖아. 몇 번 말했듯이 수학을 푸는 거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그 용어의 뜻을 알아야 적용할 때 빨리빨리 활용이 되는데 저는 단어를 표현하라고 그러면 뭔지는 안 돼. 근데 표현을 못 하겠대. 그럼 모르는 거야, 그거는. 원주율은 원둘레에 대한 지름에 대한 원둘레 비율. 걔를 보통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가장 긴 연인 지름이 있겠죠. 그 지름에 이 원의 둘레가 일정한 비율을 성립시키는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름에 일정한 수를 곱하면 원의 둘레가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일정한 비율값을 얼마나 곱해야 됩니까? 그 비율값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원주율은 책에 나온 대로 안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어요. 안 쓰셔도 되는 거라. 원주율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그 분수 비율값, 이 비율값을 원주율이라고 부르고, 이게 원의 둘레를 그냥 한자어로 원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원주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원주율은 대략 얼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14, 15, 92, 65 이렇게 돼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잘난 척이야.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네. 쓸데없는 겁니다.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가끔 학교에서 무슨 파이데이 이래가지고 이거 뭐 몇 자리까지 외우느냐, 잘 외우는 애들 뭐 상 줄게 그러시는데 그때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값을, 그러니까 원 지름에 이 정도 값을 곱하게 되면 원의 둘레가 나온다는데,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계산이 목적이죠. 계산력을, 연산력을 증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등부부터는 계산이 목적이 아니고 개념이 목적이죠. 그럼 3.14로 대충 얘가 3.14보다 약간 큰 소수인데,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끝이 없는 소수거든요. 이게 곱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끊어서 그냥 대충 3.14라고 하자. 그 값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 값으로 하자. 그래서 곱해서 그동안은 원의 넓이랑 원의 둘레를 구했던 겁니다. 근데 냉정히 이제 중학교로 넘어와서 냉정히 물어보면, 그럼 이게 정확한 값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고요, 얘기죠. 약간 대충 값이지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럼 정확한 값을 하려면 소수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디까지 꺼내야 돼?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방법이 없는 거죠. 없어서 뭐 하냐면 이 숫자를 기호화하는 겁니다. 숫자지만 값을 정확히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호처럼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기호가 이 파이예요. 그게 소문자인데 파이라고 씁니다. 아셨나요? 네. 파이라고 써요. 파이 먹고 싶어. 네, 그렇죠. 네, 보통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초코파이, 빅파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 동그란 모양의 파이 같다 해서. 그래서 이 술은 실제로 기호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대신에 쓴 것이고 그 값은 3.1415 이거를 쓴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파이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전에 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가끔 이러면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반지름 길이 2.5인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났다고. 네. 둘레는 괜찮았지만 넓이 구하라면 이런 거 하잖아요. 2.5 곱하기 2.5 곱하기 3.14 그러면서 하면서 아 짜증나 이러잖아.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2.5 곱하기 2.5 곱하기 파이 2.5 제곱. 6.25 파이 이게 정답이에요. 간단히 가는 겁니다. 그만큼 파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좀 불편했던 계산들을 한 방에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숫자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문자처럼 계산해요. 그래서 숫자랑 문자를 곱하면 숫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하고 붙이잖아요. 숫자를 앞으로 보내면서 붙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 곱셈은 생략하고 둘을 붙여서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뭐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호의 길이를,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초등학교 때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혹은 뭐 줄여서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외우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때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 넘어오면 반지름을 보통 R로 표현하고 원의 둘레는 L이라고 쓰며 넓이는 S라고 많이 쓰다 보니까 원의 둘레 L을 구하시오. 그러면 2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3.14 대신에 파이. 근데 여기서 R은 문자인 게 확실하죠? 근데 파이는 숫자 대신 쓴 거니까 2와 파이는 숫자 구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고 곱하기 생략한 다음에 문자인 R을 뒤로 쓰다 보면 뭐 쓸 때는 이렇게 써요. 2파이 R. 근데 2파이로 써도 되고 계산할 때 뭐 2R 파이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더 쉬운 계산법은 지름 파이 이게 답이에요.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원의 둘레 그러면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배웠죠. 반지름 곱하기 3.14. 이게 중학교 넘어와서는 r 곱하기 파이. 파이는 숫자, r은 문자니까 r은 거듭제곱 처리하고 파이를 앞으로 보내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쓴다고 얘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한글로 쓰면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그냥 파이 붙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반지름의 제곱 파이 이게 넓이. 지름 파이 그러면 둘레. 반지름 제곱 파이 그러면 넓이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아셨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네. 자, 나머지는 계산이죠. 여기 593, 594 지금 해보세요. 이 문제 해봅시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 얼마인가요? 4파이 플러스 8파이. 마이너스가 되죠. 팔파이. 아까 얘기했었죠? 4x 더하기 8x 하면 몇 x예요? 12x죠? 그럼 4파이 플러스 8파이가 만약 답이라면 이건 뭐라 써야 돼요? 12파이라고 쓰는 겁니다. 파이는 쓰는 거, 그러니까 파이의 구조 자체는 숫자이긴 하지만 계산할 때는 문자처럼 처리해서. 근데 아직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먼저 색칠한 부분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부분의 둘레를 구하는 건데 둘레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색칠한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울타리는 이렇게 하나의 원 모양의 울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원 모양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론은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 두 개의 둘레 값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 빨간색 둘레를 구하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r 혹은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2니까 지름은 얼마예요? 4파이. 그럼 이쪽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4니까 지름은 8. 그래서 8파이. 둘을 더했으니 12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야지만 저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죠. 그럼 큰 원의 넓이,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반지름의 제곱 파이. 큰 원의 반지름 4의 제곱 16파이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 2의 제곱 4파이. 16파이 빼기 4파이니까 12파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파이에다가 2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넓이니까. 넓이니까. 이거 제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곱했잖아요. 반지름 제곱 파이 16파이. 반지름 제곱 파이 4파이. 근데 빼면 12파이. 그 12파이인데 이게 넓이가 없잖아요. 근데 단위를 써야 된다고? 네. 단위는 필요하면 써야죠, 당연히.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야죠. 네.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원래는 써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센티미터 이렇게 원래 단위를 쓰는 게 맞는데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동안은 단위 쓰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써도 선생님 별 얘기는 안 하는데 원래는 쓰는 게 맞죠. 근데 괄호 공부에서 계속 쓰라 했는데. 네, 괄호 안 치고 그냥 파이. 바로 안 쳐도 해도 돼요. 네. 네, 괄호에다 안 쓰고 그냥 파이 뒤에다 2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길이는 센티미터인데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단위에다 제곱을 붙여야 돼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럼 그냥 괄호 안 하고 그냥 가로를 친 이유는 뭐냐면 여기 파이라는 거랑 붙여 쓰게 되면 좀 헷갈려 보일까봐 붙인 건데 안 붙여 가로 안 쳐도 돼요. 네. 안 쳐도 되고 쳐도 되고 뭐 이런 구분하려고 친 거지 저렇게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채꼴로 갑니다. 자, 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부채꼴은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easy bro. 네,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설명할 때 이거 빨리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부채꼴에 뭐라 부르죠? 호라 부릅니다. 자,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호의 길이는 원의 일부분이죠. 그렇지? 얼마만큼의 일부분이냐면 요 중심각 크기만큼의 일부분인 거 이해되실까요? 네. 중심각 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에 일정한 비율만큼만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비율은 중심각의 비율과 정비례한다. 이해되세요? 네.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정비례한다라고 배웠잖아.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전체 원 둘레에 일정한 비율값을 가질 텐데 그 비율값은 중심각의 비율과 같을 것이다. 그럼 전체 중심각이 360도인데 가지고 있는 각이 x니까 원둘레다가 360분의 x를 곱하면 항상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고 똑같은 개념으로 원의 넓이, 이게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전체 원의 넓이 중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가질 텐데 그 일부분은 전체 원 넓이 중에 일정한 비율, 그 비율은 중심각의 이만큼 크기 360분의 x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든다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공식을 따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따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그냥 원 넓이에 얘만 곱하면 돼요. 360분의 중심각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중심각이 뭐 예를 들어 90도였다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가 4cm였어요. 자,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전체 원의 둘레를 계산을 일단은 부채꼴은 무조건 원둘레가 먼저, 원이 먼저입니다.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머리부터 빨리 떠올려야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4니까 지름 8파이. 근데 이게 8파이잖아. 다가 8파이야. 근데 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만큼만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이라는 게 전체 원둘레 일정한 비율. 그 일정한 비율은 호의 길이를 계산한 게 아니고 중심각의 크기로 비율로 따지는 거죠. 360분의 90도만큼 갖는다. 그래서 8파이 곱하기 약분하면 4분의 1. 다시 곱하면 2파이.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된다라는 거였고 넓이 값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원 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원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16파이. 이게 원 넓이에요. 근데 그 원 넓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만. 그만큼이라는 게 전체 원 넓이에 이만큼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360분의 90도를 갖더라. 근데 위에서 약분한 게 있었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 두 번 안 써도 괜찮아요. 16파이 곱하기 4분의 1 약분하면 4파이. 어렵습니까?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되 공식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 하나 공식이 더 있어요. 좀 전에 지금 선생님이 써드린 거는 사실 좀 줄여서 한글화해서 많이 써드린 거고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파이 r 제곱이었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원 넓이에다 뭘 곱하면 된다고요? 360분의 중심각 크기를 x라 둔다면 이걸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360분의 x를 곱하면 이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됐고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원의 둘레다가 360분의 중심각 곱하는 거죠. 그럼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일단 쓰기는 2파이r로 써요. 2파이r 2r은 지름이고 거기다 파이 붙이면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r 곱하기 이거 공식 외워야 된다. 나중에 이 공식 몰라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 360분의 중심각 x 이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인데 자 이제부터 잘 보셔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넓이를 책에서 이제 s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넓이가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되죠? 네. 밑에 있는 식을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이걸 2로 나누면 2분의 1L이 되죠.
2로 나눈다는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는 뜻이니까 2분의 1 L 여기다가 2분의 2로 나누게 되면 2가 약분되고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나는 거 이해되실까요? 정말 이해됩니까? 2로 나누고 이렇게 2 곱하기 2로 나누면 2가 약분되고 이렇게 남고 이거 왜 썼냐면 파이 하나 R 하나 360분의 X를 곱하면 2분의 1 L이 됩니다. 이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파이 하나 R 하나 360분의 X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 L이 된다고요. 그럼 한마디로 이 L은 S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R이니까 이거를 보통 2분의 1 RL이라고 책에 보통 많이 씁니다. 남은 것 2분의 1과 L과 R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RL 이라고 써요.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씁니다. 이것만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하나요. 근데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용도가 있겠죠. 왜 두 개이냐면 쓰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편한지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언제 주로 많이 씁니까? 그러면 얘는 반지름과 반지름 L과 R과 그 다음에 중심각을 알 때 그 부채꼴의 중심각 X를 알 때 알겠죠? 부채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를 알 때는 저 1번 공식을 쓰시면 되고 얘는 부채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부채꼴이 바라보는 호의 길이를 알 때는 2번 공식을 쓰시면 돼요. 쓰기는 2번이 좀 더 쉬워 보이죠? 계산이 편하니까. 하지만 두 개 다 워낙 각각이 잘 쓰이니까 각각에 맞춰서 잘 푸시면 됩니다. 그럼 2번 공식 1번 공식은 아까 잠깐 연습했었으니까 그럼 2번 공식은 언제 쓰는 겁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채꼴 있고 여기 중심각이 안 나와 있고 여기 부채꼴에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심각이 안 나와 있고 호의 길이가 나왔다 칩시다. 이게 호의 길이가 2파이였어요. 이랬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 굉장히 쉽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 호의 길이. 그럼 여기는 2랑 여기는 게 약분되고 남는 거는 3파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쉬운 공식이고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잘 참고하시고 나중에 두 개를 막 섞어서 막 연계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다 한꺼번에 이 세 개 공식은 한꺼번에 잘 연계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내가 저걸 어떻게 풀었어야 될까라고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선생님 설명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라 하지 말고 먼저 한번 어떻게 풀었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랍니다. 그럼 색칠한 부분 여기잖아요. 이 색칠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무턱대고 치지 마시고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일단 1차 울타리를 쳐야 돼요. 1번. 그 다음은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2번. 이렇게 3번. 그럼 이제 울타리 다 쳤죠? 네. 그럼 순서대로 1, 2, 3번을 계산하시면 돼요. 1번. 1번은 이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길이가 뭐냐면 반원의 호의 길이죠. 반원의 호의 길이. 그럼 반원의 호의 길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채꼴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원의 둘레를 떠올려요. 원래는 원둘레예요. 원둘레 지름이 8짜리인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8파이죠. 지름 곱하기 8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반원이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360분의 반원의 중심각은 몇 도인가요? 180도. 약분하면 2분의 1이 남죠. 다시 약분하면 4파이가 남아요. 그래서 1번의 길이는 4파이가 됩니다. 자, 이건 2번의 길이는 2번은 결론은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조그만 반원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조그만 반원의 호의 길이. 근데 여기는 지름이 얼마냐면 4라고 돼 있죠. 얘도 이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전체 원둘레가 필요하죠.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4파이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답이 아니죠.
곱하기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360의 중심각 180도 약분하면 2분의 1만큼 가지고 있죠. 약분하면 2파이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3번은 가장 큰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가장 큰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반원의 지름이 필요해요. 혹은 반지름이. 근데 지름이 나와 있잖아요. 8에다 4를 더하면 12. 그럼 원래는 하나의 원이었다면 원둘레 지름 곱하기 파이일 겁니다. 단 곱하기 다가 아니고 180도만큼 2분의 1. 약분하면 6파이. 자, 1번, 2번, 3번은 다 어떻게 되죠? 더해야 됩니다. 호의 길이는. 이 길이를 다 구해서 덧셈해야 되지. 이 울타리가 쳐지겠죠. 따라서 4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6파이 합치면 12파이가 네, 최종 정답이에요. 중심각을 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럼 중심각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나왔나요? 그럼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을 떠올려야겠죠.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은 원둘레 이게 책에서는 2파이r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근데 중심각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여기다 채워 넣으면 돼요. 호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6파이는 원둘레. 실제로 원둘레는 몇 파이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랬나요? 지름 곱하기 파이. 알겠죠?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8이잖아요. 그럼 지름 얼마예요?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만 모르죠. x. 됐습니까? 네, 약분합시다. 여기 파이는 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해도 되겠죠? 그 다음 여기 16과 6을 약분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남냐면 2로 약분하면 3이 남고 얘는 2로 약분하면 8이 남죠? 다시 8과 360을 약분해요. 그럼 나누면 45가 남을 겁니다. 네. 자, 남은 걸 써봅시다. 3은 45분의 x. 135. 여기는 45를 양변에 곱해서 x를 구하려면 이쪽도 45를 곱해야 되죠. 등식의 성질. 같이 45를 곱해야 되니까. 그럼 약분되고 지워지고 x는 135도. 이렇게 구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공식이 익숙치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 금방 좋아집니다. 처음에 좀 헷갈리는 거 가지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금방 좋아질 테니까. 자, 자, 이번에는 넓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쉬워요. 포인트를 잘 잡았죠. 포인트를 잘 잡으라고 했잖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오늘 처음 배웠으면 헷갈리긴 하겠지만 그 다음은 2분의 1 rl. 위에 거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할 때 쓰는 공식이고 아래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할 때 쓰는 공식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위 걸 써야 돼요? 아래 걸 써야 돼요? 위 걸 쓰라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지금은 문제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호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밑에 걸 써야 되겠죠. 그럼 밑에 거 맞췄습니다. 넓이가 나와 있죠? 여기 맞춰서 54파이는 따라 쓰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r이 반지름이죠? 9 곱하기 l이 호의 길이. 이거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호의 길이 l. 약분합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남죠? 6, 9, 54죠? 6이 남습니다. 그럼 남는 게 6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l이 남죠? 그럼 l 구하려면 다시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2를 곱해요. 그럼 좌변은 12파이, 우변은 2 약분되고 이제 l이 남죠. l은 1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둘레 길이. 자, 잘 보세요. 이번에는 둘레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 색칠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이쪽 둘레 쳐야 되죠. 이게 1번이에요. 이쪽 둘레 쳐야 돼요. 이게 2번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그냥 선분 길이죠? 네. 거기다가 여기를 더해요. 그럼 여기가 6이고 얘도 6이니까 기본적으로 12는 덧셈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레 길이의 12는 덧셈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여기 덧셈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1번 길이. 손님, 부채꼴의 이 1번이 뭐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은 원둘레.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 6이니까 12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60도. 약분하면 6분의 1. 다시 약분하면 2파이. 저게 뭐의 길이구나. 네, 이쪽에 있는 호의 길이가 2파이예요. 2번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2번의 반지름 2번의 색깔로 2번의 반지름은 12입니다. 이게 반지름이죠. 그럼 2번의 반지름 12. 근데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똑같은 중심각 60도니까요. 아까 했던 계산 뭐 똑같이 두 번 쓸 필요 없죠. 약분해 쓰시면 됩니다. 다시 약분하면 4파이. 그럼 1번과 2번을 좀 더 쓰면 되지 않나요? 1번 더하기 2번. 그럼 12 더하기 2파이 더하기 4파이. 그래서 12 플러스 6파이. 이게 답이네요. 몇 번이 답이죠? 4번이 답입니다. 괜찮나요? 네. 가면 갈수록 그림이 해괴망측해지죠? 그림 이상해져. 색칠한 부분에, 이 문제를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색칠한 부분에 이번에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둘레를 구하라면 이 문제는 쉬웠을 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둘레를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몇 개 있는지 보면 돼요. 똑같은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8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나를 구해본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길이를 구한다고 치봅시다. 부채꼴인데? 부채꼴의 호길이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부채꼴의 호길이 구하는 공식은 원둘레. 반지름이 지금은 5짜리입니다. 반지름이 5잖아요. 이만큼 10이니까. 그럼 반지름 5짜리인 이렇게 원이 있다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5, 지름은 10파이. 파이 빠뜨리지 마시고요. 곱하기 중심각 360분의 90. 약분하면 4분의 1. 그럼 4분의 10파이. 됐나요? 이거 하나의 길이가 4분의 10파이예요.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다고? 8개가 있다고. 그럼 똑같은 게 4분의 10파이가 8개. 약분하면 2가 남고 정답은 20파이. 이 문제 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게 넓이가 아니고 호의 길이가 나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를 구한 다음에 똑같은 게 8개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넓이에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자,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약간 사선으로 그어줘요. 우리는 어느 도형을 볼 거냐면 이 도형을 볼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 넓이 하나를 계산해요. 저 넓이 있으면 어떻게 구하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가 나와요. 맞나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25파이. 인데 이건 원이 아니잖아. 원 넓이를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지 원은 아니고 곱하기 360분의 아까 90 했죠? 약분하면 얼마라고 그랬나요? 360분의 90 약분하면 4분의 1.
빼기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이거 5잖아요. 높이. 얘도 5예요. 똑같은 반지름이니까. 됐어요? 그럼 계산. 4분의, 이거 약분이 안 돼요? 4분의 25 파이. 파이를 위에다 써도 되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도 괜찮다. 어차피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 숫자가 좀 불편한데요? 아직은 불편하죠? 지금 네가 구하신 건 이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통분해야 되지 않나요? 왜?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얘는 파이가 있고, 얘는 파이가 없어요. 이런 거랑 비슷해. 3x 마이너스 2 할 때 우리는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통령이 아니니까. 얘는 문자 있고 얘는 없잖아. 얘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파이는 숫자지만 얘는 파이가 있고 얘는 파이가 없으니까 동령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넓이는 그냥 얘가 답이에요. 됐니? 근데 지금 선생님 우리는 이거 하나 구하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잖아요. 계산하기 귀찮다. 그러니까 아니야, 안 괜찮아. 4분의 25 파이 곱하기, 빼기 2분의 25인데 이게 이 하나의 넓이, 이 전체 넓이죠? 이 하나의 넓이. 근데 거기에 얼마를 곱하더라? 8을 곱하더라. 분배하면 돼요. 약분하고 뭐가 남죠? 2가 남죠? 2에다 20으로 곱하면 50파이. 빼기 이렇게 분배하면 약분하고 4가 남죠? 4에다 20으로 곱하면 100. 색칠한 볼의 넓이는 50파이 마이너스 100이 된다.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8인 부채꼴에서 색칠한 볼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이거 쉬워요. 와, 이 그림이 더 이상해졌어. 이런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보조선 2개를 잘 그으셔야 돼요. 하나는 이쪽을 지나는 대각선 모양으로. 나머지 하나는 얘를 반 찢는 이렇게 모양으로. 이거 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선생님? 여기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랑 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네. 근데 저게 어떤 이유로 갔죠? 어떤 이유로 갔냐면요. 요렇게 되어 있는 반원에, 여기를 보세요. 이 반원에서 이렇게 거진 거거든요. 여기는 이 반원에서, 그죠? 요 반원에서 이렇게 근 거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합동이 돼요. 실제로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넓이를 여기다 다 붙였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얘랑 넓이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마치 날개 펼치듯이 여기를 날개 펼쳐서 이리 옮기고 얘를 펼쳐서 여기다 옮긴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는 누구의 넓이를 구하게 되냐면 아까 했던 그거예요. 여기 넓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 넓이 구한 거예요. 이거 좀 전에 했잖아.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뺀다.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 이게 8이다 지금.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64파이. 근데 다가 아니고 이 90이잖아요. 360 중에 90, 4분의 1을 가졌죠. 빼기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 8. 이렇게 약분하면 16파이 빼기 이렇게 약분하면 48, 32. 이거 계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답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근데 답이 저기 저거 네. 48인데. 네. 5번이에요. 16파이 마이너스 32. 선생님 또 실수라. 되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654번까지 일단 655번까지 여기까지 과제를 잘 해오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갑시다.